잘퀴즈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이 2019년 10월 26일입니다. 자, 제가 어제는 서울을 좀 다녀왔는데요. 이때가 되면은 수능을 한 20일여일 이렇게 앞두고 있는 그 수능생을 둔 그 학부모의 심정은 천차만별이고요. 그래도 거의 대다수 분들은 자기 자식 시험 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초조한 그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. 그것이 이제 거듭되다 보면 뭐 저쪽 대구 쪽 같은 경우는 갓바위가 붐비고요.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이나 절이나 종교 성당이나 교회 기도 하는 장소에 고3 부모님들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. 불안하죠. 불안하고 내 자식을 위한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동안 아이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들이 정보를 얻고 또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그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이제 이 시점이 오면은 불안하죠. 당연히 공을 쏟은 만큼 불안할 겁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초등학교, 중학교 부모님들은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벌어질 일들이고요. 그래서 미리 좀 현재 고3들이 아니면 재생 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은 아이 공부하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기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요, 물론 아이가 최종 목적은 같잖아요. 그때 가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거잖아요. 그 과정은 어쨌거나 아이가 대학을 가고 어차피 취업도 하고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하고 고통을 덜 받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잘 자라주기, 잘 커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똑같은데요.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예전 같으면은 뭐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형제도 많지만은 요즘은 거의 한 명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거의 다잖아요. 그러다 보니 거의 다 입시 정보라는 거는 기동량을 하거나 이것저것 찾아다니시고 뭐 좋다는 강의는 다 들어보고요. 그리고 그 중에서 이게 좋다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고 해서 고3까지 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예요. 왜냐? 생각했던 것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. 불안하고요.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또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입시 정보라고 뭐 이것저것 뭐 정신이, 수신이, 학종이니 뭐 여러 가지 막연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입수하시고 자녀를 가급적이면 덜 고생시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좋잖아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겪었거든요.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참 아이들 공부 성적을 올려주기가 무척이나 힘들고 망망대해를 깜깜한 바닥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그런 기분으로 가는데 어떤 아이들은
2학년 때 뭐 조기 졸업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 의대에 수능도 안 보고 그냥 척 들어가고요. 또 고3에 와서도 이미 수시로 수능도 안 보는 그런 좋은 대학, 너무너무 부러운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러다 보면 부모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다 못해 어떤 면에서는 분노까지 느낍니다. 왜 내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. 저도 똑같이 겪었거든요. 그런데 얼마 전에 어느 상담을 오신 분이 형제가 쌍둥이예요. 쌍둥이.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걸 꼭 제가 볼 때는 지름길인데요. 그걸 이렇게 설계를 쫙 해주고 부모님들도 수긍을 하고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랬지만은 또 그 부모님들은 또 나름대로 또 뭐 더 좋은 방법은 없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잖아요. 제가 볼 때는 최고의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든 아이가 대학교 가서 고등학교에서 고3이 돼서 수능을 보았을 때 만점을 받았다. 그래도 불만은 있다. 당연히 불만이 있거든요. 수능에서 만점 받은 아이가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 하시겠지만은 공부라는 건 경쟁에서 그 실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다 보고 봤는데 만점이야. 근데 결과를 놓고 딱 보니까 만점자가 나만 우리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.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. 그것도 같은 학교에 그 만점자가 나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또 있었다. 물론 서로 기뻐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한편에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. 그런데요, 제가 그 쌍둥이 부모님 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저기 참 잘 됐습니다. 그러면요, 한 아이는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시키고 또 한 아이는 그 외에 부모님께서 얻은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한번 그 공부를 시켜봐라. 제가 시키는 방법에는 부모님이 붙잡고 앉아서 사교육비를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하는 방법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이 방법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교육에 요즘 유행하는 모든 선행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시켜보고 그리고 최종 결과를 놓고 한번 판단을 해봐라. 그래야만 불만은 없다. 그렇잖아요. 그죠? 내가 시킨, 그런데요. 그랬을 경우에 제가 시켰던 방법으로 공부를 한 아이가 월등한 점수가 나오고 또 한 아이도 내 자식인데 한 아이는 좀 덜 나왔을 경우 너무 속이 마음이 상하시겠죠. 상하다 못해 눈물을 펑펑 흘릴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이 입시 공부거든요. 그래서 지금 2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땐 모든 것 끝난 뒤 뭐 이수만이 옛날에 그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. 거의 모든 것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됐다. 400점 만점에 300점짜리가 완성이 됐고요. 400점짜리도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런데도 불안한 거죠. 그죠? 저는 그래요. 이 시점에서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시면 그래요. 뭐 이미 다 끝난 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빼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을 해놓고 지금부터 20일 동안 한다고 뭐 달라질 거 있겠습니까? 아니란 말이에요. 그 얘기는요. 쓸데없는 그 20일 남은 기간마저도 쓸데없는 데 치중해서 망치지 말라는 이런 얘기거든요. 그래서 하던 공부 그냥 꾸준히 하고 하면 된다 이러는데요. 사실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 부모님들은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시겠으나 키우다 보면은요
그것도 때가 되면은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덜 실패하게끔 아마 이번 수능을 끝나고 난 뒤에도 상당히 많으신 부모님들은 무엇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실 거예요. 그건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합격을 시켜놓고 보면은 보입니다. 그 밑에 그 학교에 합격을 시켜놓으신 부모님들은요,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요, 무엇이 잘못했는지 몰라요. 저도 큰아이를 서울대 공대 합격을 정시 합격시켜놓고도 그 많은 회한에 빠졌거든요. 그제서 보입니다. 무엇이 잘못됐는지. 그래서요, 좀 더 일찍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, 좀 더 일찍 그 시절에 이런 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, 하는 게 명문대에 보냈을 경우에 그것도 그 일부분 부모가 진짜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했을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많은 아이들을 시행착오 없이 가는 길로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요.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전에 하는 이 학원이라고 와서 그 점수를 받은 애들도 불만은 있어요.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. 그런데 저는 그런 때 꼭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이가 여기 와서 무엇을 하느냐? 그걸 물어보라. 공부일 거예요. 여기서는 공부 외에는 하는 거 없거든요. 그리고 풀타임으로 진짜 열공을 하거든요. 뭐 그 이상 무엇을 바라겠어요. 그래서 아이가 일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교육 환경이 너무너무 바뀌었기 때문에요. 바뀌었어요. 그래서 진짜 그 직접 여러 번 이렇게 저처럼 뛰어들어서 한 사람 외에는 상상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. 저도 얼마 전에 메가스터디에 그 손주은 선생님, 지금 현재 대표이사죠, CEO죠. 그분이 2002년도부터 강의를 들었었는데요. 대단하신 분이죠. 그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뭐 지금 어차피 교육이 제도적으로 재수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하고 그 이상의 노골적으로 짚어서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.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저 양반이 저희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느꼈는데요.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저도 그 이상의 이야기를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. 그 이유는 제가 유심히 보면은 예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이 그 학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.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 수업 양이 물론 모든 커리큘럼이 옛날에는 무조건 공부 이래서 아침부터 중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아침부터 학교에 가서 많은 양의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 그 학습량은 줄어들고 다른 뭐 수행평가니 뭐 이런 것을 많이 하게 되더라. 그리고 고등학교 와서 또 그렇게 또 많은 것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의 애들에 비해서 학교 공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전의 아이들에 비하면 많은 공부를 못 하더라. 그래서 학습량이 적으니까 저녁 때 집에 와서 무슨 과외나 무슨 학원 가서 그것을 만회한다고 해도 많이 부족하죠. 그러다 보니까 재수를 해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그걸 이제 만회한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요.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. 시켜보면은. 그럼 또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죠. 그러다 보니까 등장한 것이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할 시간이 적다.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미리 고등학교 것을
해 놔야 고등학교 가서 좋은 수행평가 내신 공부를 성적을 올리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. 다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입시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나 봐요. 틀린 말 아니에요. 맞는 말이죠. 그런데요, 그거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학년의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야기고요.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.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해당 학년의 중학생들이 해야 될 공부를 충분히 예전의 애들만큼 해놓고 나서 또 여유가 있어서 고등학교 공부를 한다면 그것도 사실 저는 비추지만은요. 중학교 다 무시하고 초등학교 무시하고 중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무시하고 고등학교 선행을 한다. 그건 언제든지 와르르 무너지는 공부를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다 수시로 가려 그리고 정시는 어렵다. 정시는 어렵다. 이렇게 한 거예요. 사실 정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. 부모님들이 시켜보니까 너무 힘들더라. 부모님들 마인드에 그거는요.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정도를 걸어서 공부를 시켜준다면 고등학교 와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. 부모님들이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아도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충분히 간다. 근데 수시든 정시든 어쨌거나 결국 나중에 그 수능을 보거든요. 누구나 수능을 봅니다. 그런데 대부분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다. 고등학교 와서 점수는 안 나오고 어떻게든지 대학은 보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를 찾다 보니까 적당히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. 수시 쓰는 건 좋은데 그 대상 학교를 나왔을 땐 아이가 4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거기다 쏟아붓고도 취업도 잘 되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. 이런 데라면 쓰라 그래요. 보내라고. 그런데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요. 예전에는 수시 비중이 그렇게 낮은 시절인데도 그 수시 써놓고 일단 수시를 써놓은 애들은 공부를 안 해요. 이게 무슨 로또 사는 것처럼 그것만 되면은 어느 누구나 그렇지. 우리 같이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못한데요. 아이들은 더 하거든요. 공부를 해도 눈은 책을 보고 있어도 이것만 수시 써놓은 것만 되면은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하다 보니까 모든 공부가 소홀해집니다.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7, 8월 달을 다 수시 쓰는데 낭비하고요. 그리고 또 수시에 붙었다고 나중에 보면은 그게 아닌데 또 풀어놓은 문제를 보고 다시 풀어보니까 한 7, 80점 정도는 내가 능히 더 맞을 수 있는 건데 이 모양이 됐다. 그래서 또 재수하러 가거든요. 그게 재수했다고 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. 극히 성공할 확률은 낮습니다. 예, 시험이라는 게 그래요. 그 수능 시험이라는 게 그 대박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대박이 나는 상당한 부분의 아이들이 대박 난 아이들의 상당한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대박이 나느냐. 머리는 좀 좋은데 공부는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동안. 그럼 고3에 와서 열심히 해요. 제 학년의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왔을 때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.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수능 문제하고 일반적으로 시중 문제집에 있는 8절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상당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지에 익숙하다 보면은 수능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접근을 시켰는데요.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하는데 좀 게으르고 머리도 좀 있는데 해왔던 애들이 고3에 와서 접하는 문제가 기출문제거든요. 기출문제를 충분히 한 다음에 보통 7, 8월 달부터 기출문제를 다뤄요.
그거 외에 다른 아이들은 일찌감치 기출문제를 다 다뤄놓고 고3에 왔을 때 다뤄야 될 좋은 문제지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 수능 마인드가 이상하게 흘러버리거든요. 이럴 경우에 대단한 오답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수능 마인드는, 수능 기출 문제는 적당한 시기에 그 좋은 문제지로 이렇게 가다듬어 줬을 때 대박이 나는 지름길인데요. 아마 지금 고3 그 학생이나 부모들이 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은,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지가 어떤 거냐. 물론 기출 문제를 가지고 풀어요. 기출 문제 가지고 푸른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하지만요,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일단은 기출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와요. 한 문제도. 근데 그걸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 크게 달라져요. 그리고 기출 문제를 다 해놓고 지금쯤 아마 사설 모의고사, 뭐 봉투 모의고사 이래가지고 내 점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그거 자꾸 풀어대는데요.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는 너무나 벗어났다. 그러다 보면 좋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. 좋은 점수라는 거는 내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지금 고3들 나머지 20일 동안 정말 잘 보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째가 건강 문제고요. 조그만 감기도 안 되고 체하는 건 더욱 무서운 거고요. 그리고 생활 리듬을 잃지 않는 거. 아니면 또 생활 리듬을 잃지 않는다는 게 밤새도록 공부하고 낮에 자는 이 생활 리듬은 바꿔야 될 리듬이거든요. 수능 시험은 낮에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고3 부모님들은 거의 자포자기해서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부모들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. 상당히 많습니다. 그건 아니고요. 수능은요, 끝까지 전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준비를 잘 차근차근 해온 사람만 성공을 합니다. 자, 수능을요, 공부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수능 뭐 3수도 아니고 4수도 아니고 7수를 하는 아이들까지 겪어봤거든요. 물론 지금 뭐 군대를 다 갔다 와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수능 공부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아니거든요. 자, 오래 할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했을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크게 착오를 하시는 거거든요. 수능은 단 한 방, 제일 간단하게 딱 11달 만에 끝내는 게 가장 좋거든요. 저는 수능은 딱 11달이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하지만요, 아이를 믿으세요. 믿으시고, 믿을 수 없는 아이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요, 그 아이의 능력을 믿으시고,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끔 차분히 수능장에까지만 데려다 주면 됩니다. 자, 지금 초등학교, 중학교 부모님들은요, 쓸데없는 그 정보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예를 들어서요, 저는 그래요. 수능에서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이 4개 영역에서 딱 한 개씩만 틀리면 된다. 이런 심정으로 공부를 시키거든요. 그래서 딱 한 개씩만 틀릴 정도의 교과 과정을 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요. 다 맞추려면은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거든요.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. 그래서 책을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다 맞아야 되겠다 하고 한 영역에서 한 개씩만 틀린다 하고 공부하는 양을 정하고 이렇게 설계를 할 때 한 개씩만 틀려야 되겠다 하는 설계는요, 모든 공부의 양을 책으로 따지면 요만큼입니다. 요만큼. 그런데 다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제 손이 안 보이죠? 해야 될 게, 자,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딱 요거만 했으면 좋겠다 하고
그것을 이제 권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미 이제 고3들은 좀 20일 남았으니까 늦었고요. 제가 고3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시점에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.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 시점에서는요, 새로운 문제를 다룬다고 내 실력이 올라가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예전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손때 묻은 책을 봐라,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그럼 손때 묻은 책이 뭐야? 이 이야기는요, 기본서에 충실하라, 이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기본서, 제가 한 과목에 하나씩만 틀리려고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요만큼의 양에 충실을 해라. 그리고 그것이 가장 제대로 하는 공부다.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. 자, 이제 올해는 예전부터 은행잎이 노래지는 시간이 점점 빨라져서요. 이미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. 오늘 아침 바람은 참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네요. 이것도 노래 가사지만요. 어쨌거나 이 풍요롭게 점수로 이 풍요로운 계절에 흐뭇하게 받으시려면 나머지 20일 동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라. 이것보다는요, 나머지 정리를 잘 하시라.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. 기본서로. 자, 우리 초등학교, 중학교 부모님들은요, 극한 말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런 날이 꼭 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이 이렇게 옷깃을 스미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덜 떨리고 더 푸근하고 그리고 희망에 찬 수능날을 맞이하려면요, 정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라. 정도에서요. 그리고 쓸데없는 공부 너무 많이 시키지 마라. 꼭 필요한 것만 꼭 짚고 넘어가 주실 것을 권합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이 20일 남기는 시점에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담아 보았는데요.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다 모아놓으면은 한 10분밖에 안 되는 걸 뭐 30분씩 한다,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그거는요, 이런 거하고 같아요. 영화를 보러 가시면요, 줄거리만 알면 되지 뭐 영화를 못하러 보느냐,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 이야기가 뭐 두서없이 좀 장황하시더라도 대화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